안녕하세요. 예, 전설천하의 청야입니다. 오늘 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네요. 토리가 무엇이냐고요? 네, 제가 기르던 작은 강아지 이름이 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지난 5월 30일 날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까 고작 많이 살았다고 해서 5개월 남짓 살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저는 지난 겨울에 중국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국에 가 있으면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더군요. 아, 개를 키우고 있냐고요? 네, 개를 4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집이 외딴 집이다 보니까 또 닭들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서 야생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의 접근이 두려운 것인지라 작은 강아지를 개들을 키우고 있죠. 발발이라고 하죠. 작은 개들은 짖기는 잘해도 공격은 하지 않죠. 큰 개를 키우다 보면 사람들을 물고 또 공격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개들을 좀 키우는데 이 개들이 1년에 2번 정도 수태를 해서 새끼를 낳죠. 근데 한겨울하고 한여름에 주로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중국에 있는데 새끼를 낳으면 친구가 그 새끼들을 보살피죠. 그런데 2마리 암캐가 엄마하고 딸 지간인데 거의 동시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4마리씩 낳았는데 1마리가 죽고 7마리가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1마리가 아주 작은 강아지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면 형제들 간에 먹이 경쟁에서 젖먹이 경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그 추운 겨울에 그 강아지에게 우유도 먹이고 해서 잘 살려놨다고 그래요. 3월 초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대요. 그래서 주로 강아지를 많이 낳으면 이제 4마리나 기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날 개장사에게 그냥 갖다 줘버리곤 했죠. 공짜로요. 사료값도 받지 못하고. 왜냐면 별로 강아지들이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종자가 있는 좋은 강아지들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좋은 주인 만나서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잘 지내다 이렇게 잘 살다 가기도 하는데 우리 개들은 그냥 시골에서 마구 기르는 개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을 사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를 낳으면 귀찮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생리적 욕구를 인공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장사에게 다 갖다 줘 버리죠. 그런데 7마리나 낳아서 구물구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귀찮은 녀석들 또 개장사 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작은 강아지 1마리만은 또 수컷이더라고요. 암컷이면 또 수태를 하면 새끼를 낳을 것 같고 그래서 정이 들고 또 귀엽고 애지중지 길렀다고 친구가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지요. 그렇게 이제 기르다 보니까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 안고 와서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친구가 좋은 사료를 갖다가 먹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토리처럼 작아서 도토리라고 해서 도토리 하면 좀 이름이 그렇잖아요. 도시가 되니까. 그래서 털이다 도자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그럴듯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같이 앉아서 막걸리를 먹던 젊은 사람이 빅토리 또 그러더라고요. 이야, 영어로는 또 빅토리 승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이 토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면 그 토리를 보고 귀엽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또 자기에게 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이 들어서 주지 못하고 잘 길렀어요. 그런데 하필 지난 5월 30일 친구가 다른 사람 건축일을 해주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토리를 보더니 토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숨이 끊어져 버렸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키웠는데 결국 내 손에 보내게 되는군요. 그렇죠. 세상사가 그런 게 많습니다. 정성껏 기르고 정성껏 사랑해서 애지중지하다가 또 자칫 잘못하여 실수하면 영원히 이별하기도 하는 게 세상사의 이치지요.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삽을 들고 산으로 가더니 거의 묻어주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마음도 언짢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막걸리나 한잔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30일 친구가 건축일을 하다가 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이거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일하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높이면은 한 8m 6m 그 높이면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가서 보니까 바닥에는 피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있는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 다리 사지가 멀쩡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했죠.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뇌출혈 증상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하루 지켜보면 뇌출혈이 멈추고 이제 퇴원했죠. 물론 이제 통증이나 그러한 상태가 좋지는 않죠.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이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뜻 혼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토리가 5월 30일 날 멀리 가고 친구가 그 다음날 다쳤는데 그 친구가 토리에게 엄청나게 정성을 쏟아서 그 겨울에 그 어린 강아지를 돌보지 않았다면 죽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5월 30일 날 죽어가고 친구가 그 다음날 이렇게 큰 사고가 나다니. 그런데 더 큰 사고가 났더라면 이건 큰일이었구나. 어쩌면 토리가 먼저 저승에 가서 그래도 자기를 5개월 동안이나 보살펴준 그 친구에 대한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고 가지 않았는가, 이런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 해석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 속에서도 어떤 즐거움, 삶의 가치, 의미,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못 견딜 때가 있겠죠. 물론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죠. 그러나 인간은 삶의 가치를 부여야 하면서 불행을 어떤 안도의 다행함, 또 즐거움으로 약간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동물 아니겠어요? 아무튼 토리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너무 빨리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토리의 아빠는 이 호동이라고 수컷개죠. 그리고 토리의 엄마는 호숙이라고 암컷개인데 사실 호동이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호동이의 엄마는 호숙이의 한 형제, 자매죠, 자매. 호순이었죠. 근데 호순이가 어느 날 밤에 6월이나 됐을까? 야생동물하고 한판 붙었는지 깽하고 뭐 오소리가 긁어버렸는지 깽하고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비명소리가. 그래서 그날 밤 뭐 괜찮겠지, 한 12시, 밤 12시가 넘어서 그런 소리가 나서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왼쪽 어깨가 쭉 찢어져 있더라고요. 한 20cm?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냥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줬죠. 9만원을 주고. 그 뒤로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요. 그전에는 호순이가 사람에게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걸 봉합수술을 해준 뒤로 사람을 너무 잘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낚시꾼들이 많이 이 저수지에 오는데 그쪽에 혹시 뭐 빵이나 뭐 음식 부스러기를 버리면 그걸 잘 얻어먹곤 했는데 사람을 잘 따르고 귀여우니까 안고 가버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순이가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강아지 수컷 2를 낳았는데 하나는 낳다가 죽고 그 하나가 토리의 아빠 호동이었죠. 근데 자기 아빠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이모도 잘 살고 있는데 이모 할머니네요. 예, 호숙이 자기 이모 할머니고 할머니 호숙이는 호순이는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가게가 됐는데 5월 30일 날 갔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와서 이제 강아지를 걔는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내 말이면 만족이다. 그런데 그 어린 토리하고 무슨 인연이 되었던 간에 키우게 되었어요. 한편 전설이나 전생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토리하고도 함께 살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작은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았던 친구의 마음이나 또 너무도 작고 귀엽고 수컷이어서 이 녀석 한 마리는 키우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에 이 토리 녀석과 우리가 각별한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 아주 작고 귀엽게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주관적인 해석도 해보았어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잘 사는 대갓집이 있었어요. 대갓집 남편이 잘생기고 또 대갓집에서 양반집이니까 돈도 많지 않아요. 또 먹는 것도 풍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야, 왜 집을 나갔을까?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부부간에 금슬도 좋았는데 경제력도 풍부했는데 뭐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부인이 집을 나갔을까요? 그래서 이 대갓집 양반은 굉장히 궁금했죠.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여기저기 그 부인을 집 나간 부인을 찾아냈지요. 알고 보니까 먼 산속에 나무꾼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끼나 톱을 들고 산에 나가서 나무를 베다 장날 지게이 짊어지고 가서 팔고 근근하게 먹고 살죠. 가난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형편없겠죠. 그런데 아리따운 자기 부인이 그 남자하고 함께 살다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애통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이미 남의꾼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기가 막힌 궁금증은 해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도인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뭐 불교에서는 숙명통이라고 하죠. 전생의 모든 삶의 노정을 다 알 수 있는 뭐 숙명통을 하게 되면 과거에 태어났던 내력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갓집 양반도 그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느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이 그러더라고 그래요. 하하, 이게 전생의 인연 때문에 인연으로 인해서 부인이 집을 나갔군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전생에 이 대갓집 양반은 스님이었답니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몸이 가려우니까 옷 속에 이가 있었던 것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이가 아주 많았어요. 석회, 머리에는 석회가 끼고 몸에는 뚱이며 여러가지 이들이 많았죠. 그러면 옷을 벗어서 옷 속에 있는 이들을 손톱으로 잡곤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도
이가 많아서 가려워서 숲속에서 옷을 벗고 이를 잡았겠죠. 그러다가 이 이를 죽이기가 싫어서, 살생하기가 싫어서 숲속에다 그냥 훅 풀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돼지 한 마리가, 멧돼지 한 마리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이가 그 털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스님의 피를 먹고 살던, 스님의 몸속에서 오섭에서 살던 이가 이제 산돼지의 털 속에서 또 즐겁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스님도 산돼지도 이도 잘 살다가 죽었는데, 후생에 스님은 대가집 양간으로 태어나게 됐고, 그 산돼지는 나무꾼으로 환생하게 됐고, 그 이가 바로 대가집 양반의 부인이 되었답니다. 부인으로 환생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런데 이제 전반기 때는 대가집 양반의 덕으로 잘 먹고 살다가 이제 그 인연이 다 해가지고 나무꾼으로 환생한 산돼지, 그러니까 나무꾼에게 인연이 돼서 찾아가서 그 나무꾼과 또 살게 되었다는 그 도인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옛날 전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전설들도 참 그럴듯한, 도무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생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토리를 보내고, 여기 사진에 나와있죠,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토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토리하고도 나하고도 우리 친구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었다. 그렇게 5개월여 동안 짧은 생을 마감한 토리에게 애상이 잠기곤 하는 것도 인간의 인연이겠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와 이별이 생기게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인연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또 악연으로 기분 나쁘게 끝나기도 하는데, 이게 삶의 만남과 헤어짐, 그게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동일한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연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이야기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깨달음, 지혜, 그리고 위로, 어루만짐, 물론 이게 다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전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생도 알 수가 없잖아요. 과연 한 번 왔다 가는 것인지, 두 번 또 여러 수세 생생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생활이라는, 사건이라는 여러가지 인연 속에서 뒹굴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토리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참 슬픔인지 아니면 어떤 애상인지, 그저 가버리는 것인지, 그런 생각 속에서 토리의 전설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은 마당에서 제가 이렇게 토리를 이렇게 어르는 것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전설천하, 많은 분들은 뭐 자기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놓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또 구독 신청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 필요하면 구매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오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상술처럼 옛날에 오일장에 약장사처럼 그런 말씀 쑥스러워서 저는 잘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야기들을 제가 써놓은 것도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오디오북처럼 또 가끔 이런 별로 깊지 않는 저의 생활을 런저리들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은 전설천하에 와서 청야의 잡스런 이야기들을
또 귀담아 들어줄 분들도 몇 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위안 속에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언젠가 제게도 끝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이 생이 끝이 있듯이. 다만 그 생이 소중한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또 불행이나 행운 속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리의 전설, 토리 참 잘 가라 토리야. 또 후생에 인연이 있고 후생이란 것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땐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있기를. 이것도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 정말 토리야, 인간이 또는 동물이 영혼이란 게 있다면 내 곁에 있겠지.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지. 나에게서 아름답게 머물렀던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 자리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토리야 잘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야였습니다. 헤헤 이놈 새끼. 헤헤. 누나? 헤헤.